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동입니다. 오늘은 BMW XM 출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무대에는 2대의 XM 차량이 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완전히 블랙 컬러로 블랙 에디션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블랙 컬러로 아주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독특한 컬러의 XM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XM은 기존의 그 M 디비전에서 나왔던 독자적인 모델은 이제 1978년도에 나왔던 M1이 최초였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M 디비전 전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차량이 이제 SUV 모델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 전동 파워트레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전장이 5.1m에 달하는 굉장히 큰 SUV 형태로 나왔다는 점이 특징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XM의 의미들은 이따 시승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의 이 큰 크기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제 익숙해진 BMW 디자인 아이콘처럼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좀 호불호가 나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면요, 굉장히 좀 디자인이 이 당당한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명까지도 다 들어오고 있고요. 굉장히 얇은 형태의 이 주간주행 등 헤드램프 구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센서 레드는 이 아래쪽, 그릴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를 더 아래쪽으로 키우지 않은 것만 해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자, 뒤쪽에서 보면은 이제 23인치 휠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21인치부터 장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휠 크기는 굉장히 넉넉한 크기이고요. 워낙 차량이 크다 보니까 이 당당한 크기에 맞게 휠의 사이즈도 굉장히 키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M 디비전 모델인 만큼 휠의 사이즈도 키운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차량의 측면에는 SM 로고와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완속 충전만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완속 충전하면은 7kWh 정도로 이제 충전이 되는데요. 한 4시간 정도면 배터리를 모두 완충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0이 채 안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는 굉장히 넉넉한 배터리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모드만으로의 주행거리도 굉장히 길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측면부에는 이렇게 지금 금색으로 된 라인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 앞에 XM 로고부터 뒤쪽까지 이어지는 이 금빛 로고가 윈도우를 모두 다 감싸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비라든지 연비 이런 것들이 가치가 표시되고 있고요. 특히 리어램프의 디자인이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라면 단순하게 로고가 적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차량의 좌우 양쪽에 이제 BMW의 로고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로고는 기존에 이제 M1에서도 적용됐던 디자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부분은 이제 XM이라는 이 차량 이름이 보통 이제 차량의 저쪽 측면에 위치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가운데 리어램프 라인에 맞춰져 있는 것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디퓨저의 크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배기구가 상당히 좀 도드라진 형태로, 세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구의 형태가 이렇게 수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차량의 뒤쪽에 전고가 높은 SUV다 보니까 세로 형태로 좀 포인트를 준 것 같고요. 잘 어울리는 이런 리얼 배기구가 M 디비전 모델답게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이 정말 좀 당당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적재 공간의 크기는 530L 되는 크기입니다.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전동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를 하자면 X7과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X7보다 적재 공간이 한 200L 정도 적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6대4고 요 가운데 부분만 또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스키스로처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시트 구성도 확인할 수가 있고 시트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지는 않네요. 자, 한쪽에도 또 다른 컬러의 지금 XM이 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골드 컬러가 아니라 그냥 블랙 컬러로 마무리된 이 측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블랙 형태로 측면이라든지 후방까지 모두 다 깔끔하게 마무리된 형태도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좀 밝은 컬러로 되어 있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색상이 지금 가장 돋보이는 색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휠 디자인도 아까 형태와는 같지만 다른 컬러로 적용되어 있는 점, 그리고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태도 좀 검은색으로 마감이 된 점, 이런 점들이 좀 더 깔끔한 인상을 이 컬러 조합이 좀 받게 하네요. 자, 1열 실내도 한번 볼까요? 열자마자 강렬하게
곳곳에 보여지는 이 조명들도 강조가 되고 있고요. 도어 트림이라든지 대시보드 아래쪽, 센터 콘솔 쪽에 정말 조명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 위쪽입니다. 지금 이제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는데요. 위쪽에 마이크로파이버 소재의 이런 루프가 마련되어 있는데, 썬루프는 아닙니다. 파노라믹 썬루프는 아니고 그냥 막혀있는 지붕이긴 한데, 이런 조명들 때문에 음영이 좀 강조되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조명들은 컬러 설정이 각자도 가능합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서 실내 공간도 살펴보면요. 자, 스티어링 휠은 역시나 M 모델답게 M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 모드, 두 가지 M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요 레버도 있고요. 카본 파이버 소재의 패들 시프트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2.3인치의 계기판, 그 다음에 14.9인치의 인포테인먼트 화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M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또 디자인도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M만을 위한 또 메뉴들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셋업 정보를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설정을 또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BMW XM은 4륜구동이 기반입니다. 하지만 후륜 기반의 4륜구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뒤쪽에는 이제 엔진의 구동력을 전달하지만 앞쪽 축은 이제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주행하는 이 4륜 모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M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모델일 때도 그 드리프트를 위한 2륜 모드, 그러니까 후륜 주행 모드가 있긴 했는데, XM은 그냥 4륜구동 모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다양한 컴포트, 스포츠,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한 모드들은 이제 M2, M1으로 저장을 해서 빠르게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내 공간의 고급감은 뭐 말할 필요가 없네요. 특히 이 시트가 정말 압권입니다. M 전용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고 있고요. 독특한 점은요, 이 시트의 기울기를 조절할 때 이 어깨 부분만도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굽는 형태로 적용이 되면서 몸을 완전히 감싸주는 정말 멋진 각도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트 포지션에 적응할 수 있는 시트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부드러운 시트의 촉감, 이런 것들은 정말 뛰어난 모델이라고 생각되고요. 전동화 모델이긴 하지만 XM에는 사실 뭐 재활용 가능한 뭐 소재, 이런 것들이 적극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BMW의 전기차, 수소 전기차 모델들은 그런 소재들이 적용되고 있긴 한데, 아직 XM에는 친환경 소재들이 적용되고 있진 않네요. 아래쪽에 센터콘솔 아래쪽에도 이러한 조명들, 차량 곳곳에 조명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용량 크기 컵홀더는 냉온 기능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도 수동 모드를 지원하는 이 기어 셀렉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강도까지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측면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빠르게 가는 이 즐겨찾기 버튼이 있고요. M 모드는, 주행 모드는 이렇게 로드, 뭐 스포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이 두 가지 모드를 오가면서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H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 일렉트릭, E 컨트롤,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배터리의 전력을 유지하는 주행, 그 다음에 오로지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모드, 그 다음에 전기 모터 엔진을 적절히 오가는 이 하이브리드 모드,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모드에서는요, 이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주행을 전기 모터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배기 버튼도 있는데요. 요것을 누르면 아마 배기 사운드가 좀 더 강렬하게 활성화가 되겠죠. 이따 주행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USB 포트와 조금 작은 크기긴 하네요. 하지만 이 도어 트림 아래쪽에 있는 적재 공간, 수납 공간은 굉장히 또 여유가 있습니다. 500리터짜리 물들이 굉장히 한 4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넉넉한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M 디비전 모델, 화려한 뿐만 아니라 고급감까지도 함께 추구하고 있는 실내 구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열도 볼 텐데요. 일단 도어 핸들이 끝에 독특하게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핸들 쪽에서 발생하는 이제 와류를 조금 해소해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드미러 측면에도 이렇게 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2열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실내 보여주고 있죠. X7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이니까 뒤쪽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무릎 공간도 이렇게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가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후륜구동 기반의 4륜 모델이긴 하지만 뭐 구동축이 나와 있는 부분이 그렇게 높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발을 놓는, 앞쪽에 발을 놓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루프의 이 디자인들도 2열에서 오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열에 딱 앉았을 때 각도가 한 이런 각도 정도 보이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이 그림자, 음영이 강조된 이러한 루프 디자인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을 탔다라는 느낌도 받게 하고요. 뭐 설정을 통해서 이 조명의 색상은 모두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측면에도 이렇게 컬러들이 들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앞쪽에 이 부분을 열게 되면 USB 포트 마련되어 있고, 뭐 아이패드 거치대라든지 옷걸이 같은 것을 장착할 수 있는 홀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송풍구, 그 다음에 C타입의 포트가 또 아래쪽에 또 마련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 시트마다 이렇게 안전벨트에도 엠브랜드의 컬러죠. 레드 컬러와 블루 컬러가 이렇게 조합이 된 스티치도 볼 수가 있고요. XM의 디자인은 기존의 BMW 엠브랜드에서 봤던 화려함, 그리고 강렬함, 여기에 고급스러운 소재들까지 더해지면서 강렬한 두 개의 디자인이 잘 조합된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BMW XM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 디비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정말 저한테는 좀 생소한 이런 파워트레인이 지금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동은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전동화 차량 다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다운, 이런 가상의 사운드도 되어 있고, 또 주행할 때 따로 사운드 설정을 통해서 주행할 때 이러한 사운드를 배가시킬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 말고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렉트릭 모드에서는 순수하게 이제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24.9kW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그래서 한 60km 이상을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예를 들어서 BMW 330e 같은 경우에는 12kWh 정도 되는 이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km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 가능한데, XM 같은 경우는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이제 60km 정도를 주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뭐 2배까지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사용하기 좋은 전기차로서 활용할 만한 이러한 지금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기도 하겠고요. 지금 다 컴포트 세팅이거든요.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엔진의 뭐 출력 세팅, 이런 것도 다 컴포트 세팅이긴 한데, 굉장히 좀 단단한 하체의 이런 반응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도 상당히 차량을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이것들이 뭐 작은 요철이라든지 큰 요철 모두 다 균일하게 충격을 흡수하긴 하지만, 운전자에게 그러한 느낌들을 어느 정도의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철을 넘을 때 단단한 하체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리스폰스 반응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는데요. 역시나 이런 것들 보면 M 디비전의 차량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형 SUV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승차감을 위해서 좀 부드럽게 세팅하지 않았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리고 워낙 차량의 이제 무게가 2.7톤에 달하는 정말 무거운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무거운 차체를 좀 지지하기 위해서는 서스펜션 세팅 역시도 좀 단단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특징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서스펜션 세팅을 좀 느껴지게 하고요. 하지만 또 고속주행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느낌을 전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전기 모드의 출력이 200마력이나 됩니다. 이라는 전기차들의 출력과 똑같죠. 이 정도면은 그냥 지금 사실 2.7톤이나 되는 차량이긴 하지만 전기 모드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가속감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고 속도도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전기 모드에서도 120km까지도 주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전기차다운 퍼포먼스도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진가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하면 나오게 되겠죠. XM의 전체 출력은 4.4L V8 엔진만으로 490마력대의 출력을, 490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의 힘 200마력이 더해지면서 최고 출력이 650마력 가까이 좀 증가를 하게 되죠. BMW M 디비전의 차량 가운데서는 정말 높은 출력이고요. 저 앞으로 또 나오게 될, 국내 시장에도 출시가 될 레이블 레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10마력을 넘는 출력을 발휘하는 정말 고성능 모델입니다. 역대 MD비전 차량들 가운데 가장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인데요. 지금 근데 시승 여건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에 지금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지나는 시승 코스예요. 거기다가 시승 시간도 30분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출력의 차량을 제대로 타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XM을 주행하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정도로만 저도 좀 파악하게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도 지금처럼 주행한다면 굳이 엔진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전기 모터의 힘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기어노브 아래쪽에 보면 이 배기 사운드 버튼이 있는데요.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가속할 때 조금 더 우렁차 가속음을 들려줘야 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다 그냥 이 컨트롤 모드로 주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 컨트롤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 전력을 최대한 회생 제동과 회생 제동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게 되는 거죠. 자, 사운드가 다시 살아났죠? 지금 배기 사운드 모드로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는 뒤쪽에 배기음이 좀 살아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렁차게 배기음이 들려오기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회생 제동까지 더해지는 경우에는 더 강한 브레이킹 성능도 느낄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 회생 제동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뭔가 이제 푹 꺼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종종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XM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가속 페달을 한 30% 이상 좀 밟아봤는데요. 바로 지금 엔진이 활성화되면서 배기 사운드가 강하게 들려옵니다. 차량의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은 정말 느낄 수가 없네요. 굉장히 조용한 차량입니다. 차음 대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 독특한 것은 이제 시트 포지션입니다. X7 같은 경우에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트 포지션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XM은 확실히 이 MD비전 차량답게 오히려 세단에 가까운 이런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낮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까 올 때는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그 뒤쪽 승차감을 좀 느껴보려고 뒷좌석에 앉았었는데요. 생각하셨던 것보다 뒷좌석이 X7보다도 훨씬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티한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2급 정도 되는 이 가격의 SUV가 이렇게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 뒷좌석의 승차감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BMW의 MD비전 차량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좀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앞에 운전석에서는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뭐 1열이나 2열 모두 비슷한 느낌입니다. 보통 2열에서는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는 승차감이 아니면 좀 거칠게 통통거리 나는 느낌의 승차감이 1열에서는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큰 차이가 없네요. 자, 그리고 가속을 해보면 보통 이제 8단 변속기 조합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BMW 모델이라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MD비전의 차량 다른 내연기관을 탑재했던 MD비전의 차량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변속바디 그렇게 빠릿빠릿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200마력이라는 전기 모터가 일체형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의 강력한 힘을 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여유롭게 이렇게 파워트레인의 부하를 좀 줄이면서 가속을 해 나가는 이러한 세팅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D모드, 주행 모드에서는 변속 반응이 그렇게 뭐 예리하다고 MD비전 차량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예리한 변속 반응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동 모드로 또 바꿔서 주행을 해보면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스포티하게 빠릿빠릿한 이 MD비전만의 이 변속 반응을 원하신다면 수동 모드로 변환해서 주행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W XM은 에스턴 마틴은 뭐 DBX라든지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프리미엄급의 SUV들과 경쟁하는 차량입니다. 사실 MD비전 하면은 뭐 AMG와 좀 비교되기도 하지만 요즘에 MD비전 차량들의 판매가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뭐 이것은 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국내 시장의 판매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 M 모델들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차량들의 판매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죠. 하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M 디비전 같이 고급 럭셔리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뭐 판매가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차량 시장의 뭐 양극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이제 XM이 출시가 됐죠. XM은 다소 조금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이었던 M 디비전들이 보여줬던 M 모델들이 보여줬던 정말 강력하고 아찔한 이 퍼포먼스를 XM에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느끼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속하는 모습을 지금 봐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봐도 대단히 날카롭거나 지나치게 운전자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스포티한 감성은 좀 적거든요.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들, 실내의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BMW가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의 이런 차량 외관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M 모델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럭셔리함, 이런 것들을 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M 디비전만의 모델을 정말 오랜만에 선보이면서 SUV 모델을 내놨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아마도 글로벌 전체 시장에,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SUV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함께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성능과 이 프리미엄한 실내 공간, 거기다가 강렬한 인상의 외관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존의 이제 BMW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의 그 장점들,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진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BMW M 디비전이 보여줄 이 전동화 모델들의 그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